안녕하세요.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김태영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되는 자아식보다 타의식에 좀 더 비중을 두거나 타의식에 좀 더 민감한 분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변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타의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아식보다 타의식에 민감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 눈치를 많이 살피게 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싫은 일도 맡아서 하고, 심지어 아무도 강요하지 않은 희생까지 하는 피플 플리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자기 확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많은 공감과 큰 인정을 받아야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죠.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절을 받았을 때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같은 감정을 느낄까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거절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갈등을 풀기 위한 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때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을 수도 있죠. 이럴 때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감을 느낀다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마음의 언어로 나의 감정과 소통하는 게 필요해요.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직장인이라면 상사의 평가가 승진에 영향을 끼치고 취업 준비생들은 면접관의 평가에 따라 합격 여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 구조 자체가 타의식에 기반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과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회 구조 속에서 생겨난 우리들의 감정을 의식하고 해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노동을 하며 살게 될 거예요. 누가 봐도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은 사람보다 작은 상처를 반복적으로 겪은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위로를 받아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치유가 되지만 작은 상처를 여러 번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도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스스로도 어디다 말할 정도는 못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 가슴앓이를 하다가 트라우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싫다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타인의 평가나 의견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신경 써? 쿨하지 못해 라는 핀잔을 많이 듣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 예민은 잘 다루기만 하면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누가 나에게 너는 예민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유난스럽다거나 모나고 도드라진다 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로 You are sensitive 라고 말한다면 유난스럽다라고 쓰일 때도 있지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성향을 표현한 칭찬의 언어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섬세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피곤하고 감정 프로세스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민감함을 다른 사람들을 살피는 섬세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민한 본인을 받아들이기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나를 탓하거나 타인의 평가의 기준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책을 피해야 타인의 의견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용이 되어서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책을 멈추면 타 의견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거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모든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여기 속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어 라는 자기 방어 기제로 상대방의 의식을 많이 살피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인정하기 싫지만 솔직히 저는 여기 어느 정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해를 받았을 때 마음이 불필요할 정도로 불편해지고 상대에 따라 불안해지기까지 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누가 나에게 화가 나 있으면 견디지 못해서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제가 잘못한 상황도 아닌데 먼저 사과를 하고 관계를 빨리 회복하려고 애썼던 적도 많아요. 원인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친 거겠죠? 예를 들어 제가 원했던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꼈거나 나의 존재가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고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그런 저를 인정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세요. 사람들의 평가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모두 주관적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경험에 따라 정립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물어요. 타인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라는 말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 안에서 나의 판단을 어느 정도 믿어줘야 내 안의 목소리가 타인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때로는 판단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지만 그 또한 사람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신과 김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길 10명 중 7명은 내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1명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9명에 대한 의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기 객관화란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키워야 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또는 어떨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바깥 소리에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스스로를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기란 쉽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인들에게 조언을 구해 자기 객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아식을 더 튼튼하게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당당해 보이고 위기 대처 능력이 강한 주변에 모델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그간의 행동 패턴들을 되짚어보며 만약 그 사람이 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떠올려 보시면서 좀 더 쉽게 답을 구해보세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 멘토링을 받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스스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직면한 갈등 상황들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시 소화시켜야 내 것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려움은 한 번에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려 가야 하는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누어드린 팁들을 참고로 자신의 스텝들을 정해놓고 하나씩 밟아 나가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는 운동이랑 비슷해서 몸에 근육이 붙는 것처럼 계속해 나아간다면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다시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역시 난 안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딪혀 나가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